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오늘 시장은 미국 10년 국채의 신저가 행진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하면 유럽 채권은 참 강합니다. 문제는요, 미국 국채금리와 유럽 국채금리를 비교하면요, 지금 현상이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오늘 일자 10년 국채 미국은 0.861%, 독일 10년 국채는 마이너스 0.567, 이탈리아 10년 국채는 0.804. 독일과 이탈리아 국채는 서로 계속 스프레드가 좁혀지고 있어요. 즉, 이탈리아 국채 가격이 오르고, 즉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미국 10년 국채는 가격이 빠지고 있어요. 즉,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조만간 미국 10년 국채가 이자를 가장 많이 주겠네?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게 지금 다 미국이 부양책 한다 노래 부르고 있어서, 그러니까 부양책 하면 돈 풀고 그러면 채권 가격 빠질 거고, 그런데 일드 커브 컨트롤은 좀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주가만 폭등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시장의 기대감 같은데요.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아시아 세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이 강보합으로 끝났지만 아시아 세션 전산장 땡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 나스닥 선물을 포함해서 미국 지수 선물들이 아래로 드드드 빠지면서 코스피는 아예 갭다운 출발을 했죠. 갭다운도 제법 큰 갭다운이었습니다. 물론 그저께 선물을 많이 올려놔서 끝났긴 했지만 그래도 제법 큰 갭다운이라서 개인 투자자들은 멍하셨을 겁니다. 어쨌든 장 시작하자마자 외국인이 선물 매도 공세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손절과 손절이 나오면서 대단히 중요한 자리인 312선을 터치했는데요. 오전 30분 만에 그런 하락이 나와서 많이들 어리둥절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또 강력한 반등이 나오죠. 반등은 또 얼마나 강하던지 변동성이 거의 빠지지 않으면서 바닥에서 선물로 2포인트가 넘게 올라와서 이건 또 뭐지? 하셨을 것입니다. 이때는 이 풋옵션이 죽었다기보다는 콜옵션이 살아나서 변동성이 안 빠진 것인데요. 그것은 오늘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강한 양봉이 나올 것으로 처음에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후로 홍콩 증시가 그닥 강하지 않고 계속 외국인 매도가 나오자 오후장 들어서는 선물이 다시 하락했습니다. 이때는 콜옵션도 죽고 풋옵션도 얼마 살아나지 않으면서 변동성이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마지막에 선물이 반등을 하면서 양옵션 프리미엄은 아예 둘 다 하락하였습니다. 증시에서는 개인이 거래소 코스닥 또 풀로 매수를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외국인이 조금씩 콜옵션을 사면서 선물 시장과 파생 시장에서는 약간은 이제 중립 포지션이 돼가는 거 아니냐, 그 정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시장이 하락을 하긴 했는데 너무나 애매한 위치에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숏으로 보기도 그렇고 또 롱으로 보기도 참 애매합니다. 밀리게 되면 다음 주부터 제대로 밀릴 것 같은데 또 다음 주는 선거를 바로 앞두고 있죠. 그리고 또 뭔가 크리티컬한 게 나와야 되는데 딱히 뭐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따가 한국장에서 이 트럼프 바이든 또 TV 토론하죠. 이 마지막 토론인데 이때 좀 움직일까요? 아무튼 아주 애매한 자리에서 시장이 끝나버렸습니다. 그 외에 홍콩은 장 초반에 눌림 준 듯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다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참 유의해야 될 것이 보통 유럽이 움직이게 되면 이번에 유럽이 초반에 엄청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홍콩은 전혀 밀리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게 특징입니다. 자, 이제 유럽 시장 가볼까요? 유럽은 이 본장 시작 직전 미국 지수 선물들이 강한 반등을 하면서 갭다운 나온 것을 위로 좀 감을 줄 알았는데 웬걸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본장 열리면서 독일 중심으로 매도가 쏟아져 나와서 15분 만에 120선을 강하게 하향 돌파하는 이 손절매가 나왔습니다. 시가가 약보합 출발해서 마이너스 1.5%를 15분 만에 뺐으니까 유럽 정말 세게 때린 거죠. 그러나 그 뒤로는 점진적인 반등이 나와서 하락분을 싹 위로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데이 트레이더들이 그 숏을 따라가는 것들을 죄다 손절을 시켰죠. 그래서 유럽 지수가 플러스로 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본장 시작하기 직전에 1시간 전에 그 미국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크게 잘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또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또 미국 본장 시작하면서 주요 지수들이 반등을 했는데 어쨌든 이 결국에는 긴 아랫꼬리를 만들고 0.4% 양봉으로 전환을 해서 마감했습니다. 어쨌든 유럽 지수는 단기적으로 121선이 지지력을 확인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이 저점을 이 추세 상승이 시발점으로 볼 수는 없었고 그저 주봉상 아랫꼬리 확인했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채권 시장은 좀 다르게 움직였는데요. 이탈리아 국채는 밀리지 않았지만 독일 국채는 미 국채의 하락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밀렸습니다. 이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참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미국 10년 국채가 0.8% 그리고 이탈리아 국채도 0.8%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10년 국채의 금리가 이탈리아 국채보다 더 오르려고 합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미국 국채보다 이탈리아 국채를 더 믿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이 배경에는 이 PPP 프로그램으로 독일이 이탈리아 국채의 신용을 보증하겠다는 그런 잠정적 선언이 있었죠. 즉 유로존 국가들의 채권은 죽을 때 다 같이 죽는 한 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유로존 지금 완전 팬데믹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유럽 국채들 안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국채는 좀 언더슈팅을 하러 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올해 6월에 기록한 이 미국 국채의 저점에는 아직 좀 더 여유가 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어쨌든 연준이 거기까지는 일드 커브 컨트롤 하지 않겠다. 조금 더 밀자. 그런 생각 갖고 그러고 나서 정말로 일드 커브 컨트롤을 할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유로화가 약세였습니다. 구리도 고점에서 1%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골드가 강하게 불어졌습니다. 골드는 아예 아시아 세션에서부터 숏이 나왔는데요. 유럽장 급락하면서 솔솔 올라오려고 했어요. 즉 안전자산 선호로서 유럽장에서는 골드가 반등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 뒤로 유럽 증시가 제법 반등을 크게 했죠. 그러자 골드도 레벨 다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적게 나와서 그러니까 지표가 잘 나와서 골드가 밀렸다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아시아장부터 계속 현물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실수요자들이 골드 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기 전부터 계속 밀렸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게 이 유럽 세션에서 주가 지수와 그러니까 유럽 주가 지수와 골드의 일종 상관계수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미국 세션 들어오면서 주가 지수와 골드의 일중 상관계수가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미국장에서는 지수가 하락하면 골드도 하락하고 지수가 상승하면 골드도 상승해요. 근데 유럽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유럽장에서는 지수가 하락하니까 골드가 오르고 지수가 상승하니까 골드가 내려버렸죠. 좀 재미있습니다. 좀 더 좀 진실을 얘기하자면 재미있는 게 아니라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어쨌든 저는 오늘 골드롱을 강하게 봤는데 미국 본장 시작 후 나스닥 종목들에서 강한 매도가 나오면서 골드가 폭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저도 스탑이 나가버렸습니다. 아이고 배 아파. 이 다음 주 화요일이 골드 옵션 만기입니다. 아직 이 프리미엄이 빵빵한 상황이라서 골드 롱 포지션은 다시 잡기가 부담스럽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골드가 왜 하락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아시아 세션에서 이 커머디티들 이익 실현 그리고 리스크 오프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익 실현이 나온 것을 봅니다. 미국 시장 반등하면서 다시 1906달러까지 올라오긴 했는데 이 너무 애매하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포지션을 날로 잡기는 어려운 좀 부담스러운 위치가 됐습니다. 이제 연말장이라서 그럴까요? 참 매매가 어려워집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보겠습니다. 미국은 각자 따로 움직이는 시장이었는데요. 이 본장 시작 전 이미 유럽에서 이 주가 지수를 확 밀어서 또 반등을 시켰죠. 그렇게 푸닥거리가 끝났기 때문에 본장은 출발은 그래도 미국 장들 출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 시작 후 나스닥 빅테크 중심으로 엄청난 매도세가 스트레이트로 쏟아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얘도 1.5%를 1시간 만에 밀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닥을 찍고 나서는 S&P와 러셀, 특히 러셀이 엄청난 반등을 주면서 나스닥도 꾸역꾸역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은 참 약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밀고 나서 그 뒤로는 거래가 별로 없고 그냥 호가가 채워지는 정도의 반등이었지 나스닥은 막 사들어가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하락할 때 변동성
생각보다 안 올랐어요. 오히려 장중 내내 변동성 매도가 나왔죠. 금융주 중심이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어쨌든 S&P는 예쁘게 들어 올려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물 매도는 그래도 들고 있을 수 있었지만 이 풋옵션을 들고 있었더라면 한 주 내내 스트레스만 받고 결국 손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옵션 가격이 뚱뚱하니까요. 비싼 가격이라도 옵션을 샀다면 그 옵션을 이익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빅 이벤트가 나타나야 합니다. 뭐 콜이든 풋이든요. 그런데 이번 주 내내 기대됐던 빅 이벤트가 뭐겠습니까? 부양책이었죠. 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란 참 48시간? 아유, 됐고요. 응? 오늘도 참 유명한 말을 남겼죠. Just about there. 응? 그러니까 이 합의하는 것에 여기까지 왔어 이겁니다. 그런데 합의? 뭘 합의입니까? 아유, 짜증나 버리네요. 아무튼 이 본장 시작하고 나서 지수를 급락시키면서 콜옵션 매수자들 싹 다 손절이죠. 그리고 변동성 죽이면서 쭉 반등시켰어요. 그러면서 풋옵션 매수자들 싹 다 손절이죠. 아이고, 그래서 이 옵션 매수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래도 프리미엄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좀 이따 TV 토론회 합니다. 또 뭐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그것 때문에 아직도 옵션 매수를 손절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별 이야기도 없고 또 주말도 별일 없이 지나가면 다음 주 초에는 본격적인 옵션 다이어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직 시장을 제대로 밀어버리기에는 2%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자, 개별 종목 간단히 볼게요. 이 테크들은 빠졌는데 오늘 무슨 AT&T 같은 통신주가 5%나 오르고 금융주들도 고르게 올랐습니다. 이게 이른바 바이든 트레이딩 같은데 참 테마주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이런 것도 시장이긴 합니다만 그들이 리그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좀 냉정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겠습니다. 지수는 이 중요 이평선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오늘 더 부러지기보다는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 매도는 여전히 유지, 그리고 주식 비중은 계속 축소. 다만 풋옵션은 여전히 매수하지 않는다.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드에 대해서는 제가 뭔가 좀 잘못 판단한 부분인지 리서치를 좀 더 해봐야 되겠어요. 저는 달러의 추세적 하락이 좀 이어질 거라고 봤고 그래서 골드 강세를 봤는데 뭐 일단은 실수요자들이 매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도 한국 시장 잘 대응하시고요. 이 주봉이 애매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매를 참고 시장을 관망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